예, 1차 시에 이어서 기계안전공학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시 강의에 앞서서 1차 시 강의에서 마모고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마모고장기는 그 우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면 설비는 서서히 열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장률이 이와 같이 급격히 이제 증가하는데요. 이때 그 부품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장률의 증가 경향이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수명 추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때를 우리는 마모고장기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설비 진단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그 효과적인 그 진단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보전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 특징이죠. 그다음 요 설비 진단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고장 징후를 파악하고, 그리고 보수 계획을 세울 때 대상 설비의 어느 부분부터 보수를 할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그 결정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보수 및 생산의 그 경비가 그 갱신을 하는 것보다 이제 많아질 때, 이럴 때는 아예 앞에서 오래된 설비들을 갱신을 시킬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또는 갱신 계획을 세울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보존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기가 마모고장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다음 이제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설비 진단 기술 도입됐는데요. 이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과 진단. 자, 예전에는 어떤 그 설비를 진단할 때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진단을 했잖아요. 사람의 경험. 근데 이제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량화된 데이터에 의한 판단을 해서 보존 비용의 전략적 운영에 큰 효과를 이제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 정량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존 예비 진단, 여기까지는 뭐죠? 이제 예비 진단은 기획하고 설계하고 설치할 때 이미 우리가 위험성이 뭐였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지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설계해. 요때를 이제 예지 보전 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초기 진단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설치 시운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제작 설치 시운전. 자, 요때 살펴보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건설 진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초기 불량 진단, 그리고 그때 초기 건전성 데이터를 수립하는, 정리하는 그런 기관들이죠. 그래서 설치 시운전 시에 실시하는 진단을 우리는 초기 진단.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정기 진단은요, 운전 중에 안정기죠. 자, 운전 중에 정상 운전 기간 동안에 실시하는 진단. 얘는 정기적으로 건전성 체크를 해서 만기 도래 타이밍을 언제쯤이면 얘가 이제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언제쯤이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시기를 체크할 수 있는 진단, 이를 정기 진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리를 했으면, 보수를 했으면 수리한 부분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서 그 진단하고 수명을 판단해 보는 거죠. 이럴 때를 우리는 이런 진단을 수복 진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수료 완료 품질 진단을 위해서 실시하는 진단. 품질 확보 및 수명 판정을 하기 위한 진단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요 수평전개, 점검의 수평전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요, 이미 수평이니까 사고가 발생했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동시에 고장 부위에 대해서 유사한 장비 그리고 정비 이런 것들을 총 점검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장비가 꼭 딱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패키지 형태로 여러 개의 기계가 있었으면 어느 한 부위에 고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도 유사한 정비를 총 점검을 해요. 그렇죠? 유사한 장비죠. 유사한 장비, 유사한 부분들을 총 점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데이터 관리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고장이 났으니까요. 기기별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회전기기면 진동, 그리고 열에 관계된 부분들은 온도, 그리고 절연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얘들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 계량은요,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파악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 보다 더 성능이 좋도록 개선을 하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이제 계량 개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보존 기준을 결정할 때 예전에는, 종래에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했잖아요. 이제는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점검, 급유, 오버롤 전체 그 유지보수하는 거죠. 절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기준과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보전을 하는 거지 사람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보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전 기준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런 걸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진단 항목인데요. 진단 항목. 요 초기 진단은 주로 초기에는 건설 시 그러니까 기계를 설계, 제작, 설치 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요때 초기 진단을 함으로써 초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정기 진단 시 그 판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이 초기 진단이에요. 초기 진단.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진단이죠. 얘는요, 어떤 건전성 평가, 고장 없이 정상적인 성능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그런 걸 우리는 건전성 이렇게 얘기하죠. 정기 진단은요, 이와 같이 건전성 평가를 한다거나 마모, 또 열화, 또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피로. 이런 시기에 마모나 피로나 열화 시기에 있는 설비의 고장 징후를 진단해서 우리가 보수 시기를 이제 보수 시기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이 정기 진단이죠. 수복 진단은 개선된 보수 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또는 그에 대비해서 개선된 정도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품질을 보수된 상태의 품질을 평가하거나 또 수명에 어느 정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그러한 진단이 이제 수복 진단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수명을 판단한다거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비 진단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보려고 해요. 자, 이 비파괴 검사는요, 비파괴 검사는 뭐냐? 말 그대로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파괴하지 않으면서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활용해서 대상물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결함 또는 뭐 불안전성 얘네들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기술적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파괴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바로 설명한 것처럼 재료나 제품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물리적인 현상, 그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와전류 탐상, 그 다음 방사선, 초음파, 자분, 액체 침투 얘네들은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대상물의 파괴, 분리 또는 손상,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결함의 유무 또는 요 재질의 성질, 상태,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해내는 모든 검사들이에요. 비파괴니까 파괴는 하지 않는 거예요.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 물리적 현상을 이용해서 결함의 유무 상태,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상태가 어떠냐, 또 이 소재의 성질은 어떠냐, 그리고 그 소재들 구성 부위나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은 어떠냐, 얘들을 검사하는 방법 또는 검사하는 기술적인 행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비파괴 검사의 종류를 보면 에디 커런트 테스트, 우리말로 하면 와전류가 되죠. 이 와전류는 뭐예요? 에디는요, 이렇게 해류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에디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방사선 투과, 이건 방사선을 투과하면 뒤 관광지에 투과된 방사선, 광전자죠. 이런 방사선이 투과된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음파는 반향되어 오는 그 음파의 주기, 크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고요. 자분 탐사는요, 그 균열된 부분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자분들이 모여져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서 탐상하는 거예요. 이 액체 침투는요, 뭐라고 그러나? 캐필러리,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모세관 현상,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탐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파괴란 무엇이냐 하고 설명했고, 그 다음 비파괴의 목적은요, 얘는 구조체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나 부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 구조물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효과, 비파괴 검사의 효과는 뭐냐면, 비파괴 검사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요, 제조 조건들을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즉 제조 조건 또는 상태,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얘들을 수정 보완해서 우리가 제조 기술을 개선한다거나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불량품을 조기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간과 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가 검사가 언제 하죠? 완제품이 만들어 놓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파괴 검사들은 제조 공정에서 적당한 단계별로, 적당한 시기죠, 또는 적당한 공정마다 실시를 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견을 하게 되죠. 이런 결함들.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좀 여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여기 제가 여기 좀 잘못되어 있어요. 2절이 비파계 시험 적용 요 13.4.2절에 제목을 비파계 시험 적용 예로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언제 적용할까? 그 예를 한번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적용 예죠. 내부 구조조사. 구조상으로 분해를 할 수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용접을 했어요. 근데 용접 내부를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분해를 할 수 없다거나 또는 분해는 할 수 있어도 재조립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것들의 내부 구조나 내용물을 조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파계 검사를 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재료나 아니면 특히 용접부의 결함이에요. 얘를 검사할 때 비파계 검사를 하죠. 그래서 비파계 검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라고요? 재료의 조직 또는 용접부의 결함 검사, 얘네들이죠. 이 재료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포함될 수 있겠죠. 걔들을 검사해 보자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제작할 때 실시하는 결함 검사, 이걸 품질 검사라고 그러죠. 사용한 후에 일정한 기간마다 실시하는 결함 검사, 이걸 우리는 수명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품질 검사죠. 자, 우리가 제조 과정에서 규정된 규격이나 혹은 기술 사양서에 따라 제조가 되고 그리고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품질 검사잖아요. 품질을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명은요. 얘가 초기 사용 이후 일정 기간마다 수행하는 검사들이죠. 그리고 다음 기간까지 다음 검사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추정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수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뭐예요? 이 요 수명 검사죠. 이해가 됐나요? 예,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계측 검사인데요.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어떤 하중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변형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부식이 되어 있다거나 이와 같이 재료 또는 기기 부품들의 변형량이나 부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얘들은 측정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측정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계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질 검사가 있는데요. 이 설계상 소재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조직이 어떤 규정된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재료가 사용되어 있는지, 얘들을 검사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점검하기 위한 검사가 재질 검사예요. 재질 검사.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표면 처리층 두께. 우리가 표면 처리를 하는 경우는요, 자, 내 마모성이 요구되는 부품, 내 부식성이 요구되는 부품, 얘들은 표면 처리로 경화된 부품, 이거 내 마모성과 관계되는 거겠죠. 내 마모성. 또는 그 부식성, 내 부식성, 그 표면에 도금 처리를 하죠. 내 부식 재료로. 이런 것들, 얘들을 우리가 요구한 두께대로 처리가 돼 있는지 그 측정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변형률 측정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부품들의 응력 해석을 쉽게 할 수가, 구조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서 변형률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변형률로부터 뭐를 측정해요? 응력 상태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럴 때 하중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리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외력들이죠. 또는 어떤 고압의 내용물을 용기에 담고 있는, 이게 주로 프레셔 베셀들이죠. 프레셔 베셀. 얘네들 압력 시험을 하는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 외력이죠. 외부 하중이죠. 이들에 의한 변형률을 측정해서 응력 해석을, 그 측정 결과로부터 응력이 허용응력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지를 해석해보는 그런 측정이 변형률 측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파괴 시험의 종류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여기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바꿨죠? 비파괴 시험의 적용예. 여기 제가 요즘 그 얘기를 안 들었네. 비파괴 시험 적용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RT 테스트요. 우리가 레디오그래픽 테스트 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얘는 요 강은요, 스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강은 요 강이나 기타 재질에 대해서 요 방사선 및, 여기 방사선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필름이 있어요. 요 필름. 요 방사선 및 필름을 이용해서 시험체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 이 결함을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이 엑스레이, 그렇죠? 방사성 투하 검사예요. 우리가 RT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 놈을 조금 더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필라멘트가 있어요. 즉 이제 열 전자를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공 튜브 내에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 필라멘트를 가열하면 열 전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발생하거든요.
이 열전자를 광전압에 의해서 운동에너지를 부여를 하면, 즉 가속시키면, 이 전자는 음이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양극 쪽, 요게 타겟, 우리가 요게 타겟이죠. 요게 요 타겟 쪽으로 부딪혀서 X선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요 X선이 요 검사물체 요 놈이 되겠죠. 이 X선이 검사물체를 통과하는데요, 요 필름에 맺힌 화상의, 그러니까 그 그림이죠. 우리가 사진 찍어보면 흑백 사진 여러분들 예전에 보셨잖아요. 흑백 사진의 흑화도, 이 흑화도의 차이를 식별해서요, 소재 내부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요건 검사물체고요. 여기 필라멘트가 들어있어요. X선 장치 내에. 그리고 필라멘트에 전압을 인가하면 열전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열전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 열전자를 광전압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할 때 여기 타겟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극 쪽에 타겟에 부딪혀서, 이게 타겟은 아니네요. 이쪽 양극 쪽에 타겟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에 부딪히면서 이 X선이 발생을 해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 잘못 드렸어요. 검사물체가 타겟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 보시면 방사선이, 요 방사선 요놈들이죠. 요 X선 빔의 에너지 또는 시험체의 요거 밀도, 두께, 요놈들에 따라 요 방사선에 투과된 요 방사선 투과량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필름을 요 방사선이 요 필름을 감광시키는데 얘네도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뭐 방사선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죠, 또는 요 시험체 밀도, 두께에 따라서 그 투과된 방사선 양이 달라지는데요, 이 달라진 방사선 양에 따라 이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요. 즉 현상하면요, 이 필름에 나타난 밝고 어두운 정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를 보고 이제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들이죠. 요거 여러분들도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한 번씩은 다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해요? 우리가 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뭐 테스트를 하죠? 엑스레이 테스트를 병원에서 받죠. 그 필름을 한번 봐보시면 이해가 보다 쉽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자, 요 RT 테스트의 장점은요, 대부분의 그 재질들을 검사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가 필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관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반면에 이거는요, 이 X선이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이 아니면
즉 형상이 복잡하면 검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이 검사 비용이 좀 들어요. 이게 아무나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하는 전문 업체가 와서 이 방사선 요 위험성에 대한 방호 대책을, 방호 준비까지 해야 돼요. 이 방사선 위험 때문에 방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죠.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할 때 사람이 있는 낮에는 잘 안 하죠. 일정한 영역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로 사람이 통과하지 또는 지나지 않는 야간을 이용해서 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초음파 탐상인데요. 우리가 초음파라는 게 뭐예요? 가총 주파소를, 이런 가총 주파수를 넘어서니까 초죠. 그런 음파를 이용해서 뭐를 해요? 내부의 결함을 검출한다거나 요 두께의 내부 결함의 크기를 이제 측정하는 데 이용하는 비파괴 방법이 UT, 울트라소닉 테스트예요. 자, 저도 비파괴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만 한 거는 아니고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검촉자가 있어요. 여기. 자, 요 검촉자 또는 뭐 탐촉자, 그런 얘기죠. 여기 탐촉자에서 발생한 초음파를 내부로 침투시키는데요. 요 소재 내부로 침투된 초음파가 요 진행을 하다가 경로상에 결함이 있으면, 이런데 이런 결함이 있죠. 요거 이런 결함, 이 결함에 의해서 초음파가 어떻게 돼요?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요놈이 가다가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서 초음파가 진행한 거리만큼 지시 화면에, 이게 지시 오실로스코프가 이 오실로그래프죠. 여기 반사, 저면 반사파, 뭐 결함 반사파, 여기 뭐 거리 눈금, 이런 것들이 지시 화면에 신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시 화면에 나타나는 신호의 위치, 크기, 여기 눈금이 있죠. 이게 어디 위치, 요 크기 있죠. 이런 것들을 읽어서 우리는 이 결함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거, 이를 우리는 초음파 탐상 검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UT, 울트라소닉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잠시 후에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